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경찰 소환조사를 12시간가량 받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어제 밤부터 오늘 내내 SNS에서 이 윤리위원회 또는 국민의힘과 관련한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이항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마치고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준석은 곧바로 공식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외입니다. 자, 오늘 윤리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예상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의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오늘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항희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이준석 그래 와서 소명해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 일단 이 기사가 뜨는 걸 보고 SNS에 입장문을 냈는데 이항희 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준석은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준석은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에 개시했다는 이항희 위원장의 발언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평소 그렇게 말이 많던 이준석 전 대표, 어제 경찰 조사를 12시간 받고 나서 상당히 많은 걸 물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어제 경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함께 무고죄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조사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접대 의혹,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경찰은 이준석의 성접대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이미 이달 안에 이준석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마치겠다고 한 데다가 상당히 많은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을 또 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이달 내에 발표하면 경찰 수사 결과에서 불송치냐 송치냐 결정보다도 더 이준석에게 아픈 것은 어쩌면 성접대의 실체 여부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성접대, 성상납 의혹의 실체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무고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사건 진실, 실체가 중요합니다. 자, 이처럼 이준석 전 대표는 경찰 조사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연이어 터진 윤리위원회의 이 결정, 추가 징계 착수, 이준석의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은 이랬습니다. 자, 이준석이 방금 올린 글입니다.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아티클 19, 아티클 19이라고 해서 이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인용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등등등등 국경 이 국경에 관계없이 등등등등 이런 내용인데 이걸 왜 썼을까요? 그만큼 이준석은 지금 자신이 없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왜?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공식적인 윤리위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 딱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항희 위원장은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달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의 거친 언행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촉구한 데 따른 오늘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입니다만, 이항희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언제 할지, 언제 결론이 날지. 자, 그런데 이준석도 필요하면 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추가 징계 이유입니다. 자, 지난달 국민의힘 의총에서 의원들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은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라며 추가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문제로 봤는지에 대해 이항희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언론에서 많이들 쓰셨다. 꼭 그렇게 규정해서 말하지는 않겠다. 언론에 다 보도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고기 신군부 표현을 내가 찍어서 말하지 않겠다. 우리는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징계를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을 오늘 말한 겁니다. 자, 윤리위원회는 앞으로 추후에 이준석에게 출석을 요구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항희 위원장은 윤리위는 누구든지 서면으로 소명 기회를 드리고 있다. 본인이 원하면 출석해서 소명할 기회도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전 당대표인 만큼 반드시 직접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 이항희 위원장은 당헌 당규상 모든 것을 근거해서 진행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이 뭐겠습니까? 1차 징계, 추가 징계는 훨씬 더 가혹합니다. 제명, 탈당 권유 또는 1년 정도의 당원권 정지가 가능합니다. 자, 어떤 경우든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가처분 신청 이 사건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나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준석에게 첫 번째 문제는, 본인에게 더 심각한 것은 경찰 조사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12시간의 이 성접대 의혹 소환조사, 이번 주에 경찰은 결론을 낸다고 했고, 관건은 송치 여부 이것도 있지만 실체입니다. 자, 공소시효가 지나서 검찰 송치를 못하더라도 있었다 없다를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3일 경찰이 왜 불송치했는지 고소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게 기준이다. 구체적 공개 여지를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무고죄 혐의입니다. 이거는 성접대 실체가 규명돼야지 입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이번 주에 이준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만약 이 부분이 들어간다면 법적인 문제 외에도 정치적, 도덕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엄청난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아무튼 이준석 전 대표가 이항희 위원장의 징계 개시 입장 발표에 따른 첫 번째 입장이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좀 그렇습니다. 이항희 위원장에게 유엔에서 활동했으니까 좀 봐달라는 건지, 아무튼 이준석 전 대표 계속해서 아마 또 폭풍 SNS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